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탈북을 막기 위해 북한 국경 전면 교체라는 주제로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김여정의 발언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도 탈북을 막기 위해서 더 필사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탈북자 가족들도 또 많이 괴롭히려고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소식이 전해왔죠. 탈북자 문제의 규탄 대회라든가 이런 문제 때에는 더군다나 이러한 국경이 더 차단이 되겠죠. 그러나 그 국경 차단이 예전부터 이미 됐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통제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통제를 했냐? 델리 NK의 한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런 방법으로 그들이 더 디테일하게, 예전과 다르게 더 디테일하게 이들이 차단을 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델리 NK가 5월 28일 북한 국경경비대 감시구역 수시로 바뀐다. 밀수 코로나 차단 목적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기존에 보통 한 구역을 맡은 부대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대부분 바뀌지 않고 지속해 순찰하고 감시해 왔는데 최근 부대 순찰 지역이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대급 이상 부대가 주둔을 바꾸기에는 다소 물리적 어려움이 있어 중대나 소대 단위의 부대 담당 순찰 지역이 근무 형식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순찰조가 오늘은 1구역에 갔다면 내일은 2구역을 가고 다음날은 또 다른 곳으로 간다면서 이는 늘 새로운 사람이 경비를 서고 있어 밀수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둔지 변경 조치는 경비대원이 한 곳에 오래 머물리지 못하게 해 군인과 주민 사이의 유착관계를 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제가 먼저 전해 드릴게요. 국경경비대 근무 방식이 바뀌면서 매일 순찰자가 다르다 보니 밀거래를 했던 군인을 다시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면서 이 때문에 밀수하기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뒤를 맞추던 군인들 다른 곳에 배치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야 하는데 이들마저도 며칠이면 다른 곳으로 가버려 관계를 맺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소식통은 다른 지역에서 이런 방식이 시행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밀수, 강력 차단 움직임에는 외부 정보 유출입 등 비사회적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유입을 막겠다. 이런 목적도 분명히 뚜렷하게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최고 근무 방식을 바꾼 것은 중국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붙어 북한 안으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밀수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함께 들키면서 처벌도 예전에 비해 엄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사 전문에서 1순찰조가 오늘은 1구역에 갔다면 내일은 2구역에 가고 그 다음에는 3구역에 가고 그 다음에 4구역에 간다. 이래서 대대 전체를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중대 자체가 중대 본부는 움직이지 않고 한 개 중대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한 개 중대에서 근무조가 대체로 나가는데 뭐 한 8조, 평상시에는 4개 조가 나가고 그 다음엔 8조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저 강산리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강산리역 구 우회에서부터 한 300m, 500m 지역은 3소대가 맡아라. 그리고 3소대 구간부터 강산리 무롬 지역까지는 1소대가 맡아라. 그리고 강산리 무롬에서 또 어디 석훈 무롬까지는 2소대가 맡아라. 이런 식으로 자기 소대 구간이 있습니다. 왜 이 구간을 맡겨주나? 구간을 맡겨줘야 그 구간 안에 설치되어 있는 봉쇄 철조망이라던가 전기선이라던가 다양한 그 기구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관리자가 안 바뀐다는 건 주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북한 경비대 출신들은 오랫동안 여기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룰을 지금 깬다는 거예요. 이 룰을 깬다는 건 첫째로 북한 주민들하고 군인들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니까
이 소대 같은 경우에는 석구 쪽의 마을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오히려 자기네가 전문 다니는 주둔지에 주택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야 내일 우리 잠복근무 나오는데 저녁에 고구마 좀 삶아줘 이러고 낮에 저리 고구마 같은 거 갖다 줍니다. 감자 같은 거 옥수수 같은 거 저리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저녁에 얘네가 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온다 했어 이러고 저녁에 삶아 놓습니다. 자기네 밥 먹은 뒤끝 그 마지막 밥 다 한 다음에 그 나머지 풀에다 그걸 삶아 놓고 가마에다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를 어떤 때는 밖에다 내놓을 때도 있고 부엌에다 그냥 넣어놓습니다. 그럼 우린 잠복근무 서다가 무기를 벗어놓고 분대장한테 승인받고 조장한테 자기 근무조 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장이 분대장이든 부분대장이든 그 조장한테 승인을 받고 그리고 거기 가서 감자국 옥수수 삶은 거 그 집 부엌에 가서 가져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그 집주인들이 자면 그냥 부엌 들어가서 그거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1소대 같은 경우에는 강산리 무롬에서 근무를 서기 때문에 1소대 같은 경우는 강산리 마을에다 또 주택 거주지를 넣습니다. 그럼 2소대 같은 경우에는 석호 쪽에다 또 마을을 넣고 3소대 같은 경우에는 강산리 그 위에 지역 마을에다 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이해 못하면 지금 저 기사 내용이 뭔 뜻인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데 중대를 이동 못하고 지금 소대별로 이 자리를 1소대 구간과 2소대 구간, 3소대 구간을 계속 순환해서 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 뜻이냐면 근무조 편성 그리고 근무조가 출발하기 전까지 네가 몇 초소에 나간다는 거 알려 안 준다는 겁니다. 근무 3번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근무 3번을 한 다음에 근무 3번이 끝나면 1조 누구, 2조 누구, 3조 누구 근무 3번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그 조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그 조끼리 근무 진출 6시에는 근무 진출 나가야 되니까 근무 3번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식사하고 근무 진출 나갑니다. 그럼 근무 진출 나가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한 7시, 6시 반, 7시 정도 됩니다. 대체로 근무 진출 그 구간들이 1시간 거리예요. 밤새 백사장을 1시간씩 걷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양경비대니까. 국경경비대도 똑같습니다. 자기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구간에 가서 거기서 근무 서는데 요 기사에서 조금은 뭐가 안 맞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다고 밀수를 완벽히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중대마다 자기 지역이 있는데 그 중대마다 자기 지역에 있는데 근무 진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평상시에도 그 중대 안에서도 소대별 교체는 가능합니다. 원래 이전부터. 저희 중대 같은 경우에는 2소대하고 3소대가 가끔씩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럼 바뀔 때면 또 집 거주도 석후 쪽에다 또 마을 한 곳에다 그쪽 지역의 마을에다 또 하나 안가를 만들어 넣습니다. 잘 다닌 주민을 사겨 넣습니다. 그러면 이소대 같은 경우에도 또 강산리 쪽에다가 또 잘 다닌 집을 하나 마련해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교통이 돼요. 근데 이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가 지금 가장 우려되냐? 대대는 통째로 못 바꾸니까 중대별로 지금 통째로 이게 교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첫째로 근무 진출 시간 군인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야간 근무를 서는 군인들은. 며칠에 한 번씩 최소한 저는 며칠에 한 번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유턴으로 지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근무를 옮기는 데는 상당히 많은 것이 이동이 됩니다. 그럼 근무 지역 발표를 대대가 직접 관리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문제점이냐? 대대 장교들이 직접 꿰뚫는 또 밀수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아마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대대에서 중대별로 자기 근무 지역을 완전히 교체를 한다. 이러면 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원래 자기 근무 지역에 다니던 마을들을 섭외해놨던 사람들이 그 마을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그 지역의 근무 소지보다 완전히 다른 지역의 근무를 가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에는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이 또 며칠 있으면 또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귀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로 밀수꾼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배로 듭니다. 건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하고 잘 관계를 가지면 이 비용이 확 준다는 겁니다.
왜? 서로가 거기서 이익을 나눠 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계속 교체되게 되면 건당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배로 증가하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곤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먹고 살기도 힘든 북한군 안에서 배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밀수로는 주민들도 먹고 살지만 군인들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막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북한 정부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얼마나 좀 정말로 상당히 교활한 방법으로 탈북민들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북한 군인들에게 너네 밀수 도와줘라. 그러되 걔네 주는 돈 다 받아라. 그러되 신고만 해라. 누가 했다고. 언제 누가 넘어간다고. 언제 누가 넘어온다고. 그러면 너네는 그 돈대로 먹고 너네는 포상대로 줄 거다. 이래서 한때 탈북민 그 루트가 상당히 많이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진 정말로 색출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문제는 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할 때는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보고를 안 하고 자기하고 연관 없는 사람들 얘하고는 이제 관계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 본인이 이제는 이 카드를 버려야 된다 라고 판단할 때만 신고를 하는 상황이었거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진 건당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동을 안 해요. 그럼 이 유턴이 정말로 이제 시작이라면 본인들이 얼마 만에 다시 원위치에 올 수 있는지를 아마 모를 수가 계산이 안 됐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 이제 시작한 거라면 한 달에 두세 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원위치에 이제 옵니다. 시작 단계에는 그걸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다시 오는 위치가 원래 근무서던 근무지로. 그럼 그때를 그들은 안 노릴까요? 더 필사적으로 노린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탈북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 30년간 진행됐던 이 탈북이라는 이 아킬레스 북한의 주홍불새가 같은 탈북자라는 이 문제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 밀수라는 두 글자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이런 문제가 깔려있습니다. 왜? 그것을 군부서는 군인들이나 그것을 도와주는 밀수꾼들이나 여기에서 먹고 사는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간부들이나 북한 사회에서 그들은 먹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건 어느 한두 사람이 나는 당의 지시를 관철하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여기에 동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 단계라서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 방법도 결국 뚫리게 됩니다. 왜? 돌아오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4주에 한 번씩 여기 오는 것 같다. 내가 한 2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오는 그 기간 동안에는 너 다른 거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오는 시기에 보내라. 지역마다 자기네 소식통이 다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야 이번에 너네 지역에 그 내가 아는 누구 갔을 거야. 걔를 통해서 뭘 좀 보내자. 그러면 그 지역 그 사람이 군부 나간 그 지역을 오히려 조금 더 거리가 멀더라도 간다는 거죠. 한 개 중대가 대체로 100km 안팎 저희는 리로 따졌기 때문에 키로수로 할 때는 100km 안팎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한 개 중대가 맡은 구간이 국경경비대는 해양경비대하고 조금 달라서 얼마만한 구간인지는 정확히 분석해서 모르겠는데 그 마을 동안에 자기하고 연결됐던 군인들이 어디에 군무 나가면 그쪽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밀수꾼들이 그쪽 지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거든요. 이거 막는 건 상당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탈북을 막는다? 밀수를 막는다? 북한 주민들 보고 너네 앉아서 손가락 빨고 굶어 죽어라 이 말이나 똑같아요. 바보입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이제는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권한의 행군부터 시작해서 제2의 권한 행군에 이제는 그런 압박까지 다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북한의 식량 사성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이 문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못 막는다는 거죠. 탈북자라는 이런 문제가 공식 이제는 언급이 되면서 북한 사회에서 이제는 탈북이라는 문제가 공공연하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 정부가 탈북을 막기 위해서 밀수를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 특히 지금 이번에 코로나 문제로 해서 중국과의 문제에서 더군다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까봐 감염자가 들어올까봐 막는다. 외부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북한 내부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가 안정이 안 되고 힘들수록 그들은 외부의 세상을 더 궁금해하고 외부의 정보를 더 갈증을 하겠죠. 그러한 북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탈북 루트고 그러한 북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밀수꾼들로부터 들어가는 한류의 물건이 한류의 드라마, 한류 소식 그런 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한테는 생수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북한 정권이 막는다고 해서 결코 막아질까요? 그거 막는 데는 한계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핵무기를 내려놓고 북한 비핵화를 하면서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북한 주민들은 절대로 생수와 같은 북한 밀수와 탈북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 북한 정부는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